안녕하세요. 이덕길 기술사입니다. 전기기능사 필기 1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강의 범위는 73페이지 전압과 전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73페이지 전원과 부하 파트는 시험에 직접적으로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지만 이 전원과 부하에 대해서는 전기를 하는 사람이라면 꼭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선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이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처럼 이렇게 구성해 놓은 것을 전기회로라고 합니다. 이 전기회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 부하입니다. 이 전기회로를 구성하는 이유는 부하를 작동시키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부하는 이 그림처럼 전구가 될 수도 있고 모터, 스피커 등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한 모든 것들을 부하라고 합니다. 이 부하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전기회로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 부하로 일을 하려면 전기를 공급해야 되는데요. 이 전기를 만들어내는 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를 전송하고 수송하기 위한 전선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걸 전선이라고 합니다. 이 전선을 통해서 전기가 이동합니다. 여기 스위치는 전기를 연결하거나 개방하거나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구성은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기호로 나타내는 전기회로를 오른쪽 그림처럼 나타내게 됩니다. 여기서 전원은 전기를 부하로 보내기 위한 장치인데요. 이 전원을 통해서 전하들을 이렇게 전송합니다. 전선을 통해서 전하가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하가 부하를 이동하고 전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즉, 일을 한다는 것은 빛을 낸다는 거죠, 전구에서. 자, 73페이지 그 아래 도체와 절연체는 전에 강의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74페이지에서는 계산 문제가 출제됩니다. 전하량 계산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전기회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아까 전기회로에서 이 회로에서 일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전구, 즉 부하라고 했습니다. 이 전구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전구에 전하가 이동해야 되는데요. 이 전하를 전구로 보내기 위한 전원이 필요합니다. 이 전원이 전하를 밀어서 전하가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이것은 전선 내부의 모습인데요. 이 전선 내부에는 전하들이 존재하는데 이 전원이 이 전하들을 오른쪽으로 밀어서 이렇게 부하로 도달하게 합니다. 즉, 전선을 통해서 이렇게 전하가 이동하여 전구를 통과하게 됩니다. 전하가 전구를 통과하면서 빛을 내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기회로에서 이동한 전하량을 Q 쿨롱이라고 하고 이것을 전기량이라고 하고 전하량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전구에 전하량이 많이 이동하면 일을 많이 하고 전하량이 적게 이동하면 일을 적게 합니다. 그런데 이 전구에서는 밝기가 존재합니다. 이 밝기는 어떤 일정한 시간 동안 전하량이 많이 들어왔냐 적게 들어왔냐에 따라서 이 밝기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전류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이 전류는 이렇게 어떤 일정한 시간 동안 이동한 총 전기량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식으로 나타내면은 시간을 t로 나타내고 전기량은 q이기 때문에 t분의 q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전류라는 것은 이동한 전기량을 시간으로 나눠주는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류의 단위를 앙페르라는 공학자의 이름을 따서 암페어라고 정의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류와 전하량과 시간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실질적으로 기출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실제 문제에서는 전하량 Q가 예를 들어서 40쿨롱이고 이게 10초 동안 흘렀을 때 전류가 얼마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전류는 어떤 시간 동안 총 이동한 전하량이기 때문에 10초 동안 40쿨롱이 이동했으므로 4A가 됩니다. 또 문제가 전하량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회로에 10A가 흘렀고 이 흐른 시간이 5초일 때 총 이동한 전하량이 얼마일지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i는 t분의 q이기 때문에 수식을 변경하여 q는 i 곱하기 t가 됩니다.
그래서 Q는 10 곱하기 5, 즉 50쿨롱이 됩니다. 이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 전류, 전하량, 시간에 대해서 관계에 대한 식을 숙지하시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4페이지입니다. 전기회로의 전압입니다. 이 74페이지에서는 계산 문제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두 가지 중 두 번째 계산 문제입니다. 자, 아까 전기회로를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전기회로를 구성했습니다. 이 부하가 일을 하기 위해서 전원은 전하를 보내고 전하는 부하를 통과하면서 일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 전원이 얼마나 전하를 많이 보낼 것인지 이런 척도가 있어야 됩니다. 정확한 기호나 단위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부하가 일을 함에 있어서 전원이 얼마큼 전하를 공급할 수 있는지 그 명칭과 단위가 전압입니다. 단위는 볼트를 쓰는데요. 이 부하의 전하가 이동하기 위해서는 이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전하를 밀어줘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전원은 이렇게 부하를 밀어주게 되는데요. 이 A 지점과 B 지점에 전하를 밀어주는 힘의 차이를 전압이라고 합니다. 이 B 지점을 기준을 0이라고 뒀을 때 A 지점에서 100으로 이렇게 전하를 밀어준다면 부하에 전하가 공급되고 일을 합니다. 만약에 100이 아니고 똑같이 0이라면은 이 두 지점 사이에는 전하가 이동할 수가 없죠. 그렇기 위해서 전원이 필요한 겁니다. 전원이 A 지점과 B 지점에 전하를 이동할 수 있는 힘을 발생시켜서 전하를 이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왼쪽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이 아래에 1V라고 써 있는데요. 이렇게 전압을 가해서 전하가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W 줄이라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전압으로 전하를 이동하는 힘을 발생시켜서 두 번째, 전하가 이동하고 세 번째, 이 전하가 이동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의 식을 아래에 나타냈는데요. 여기 오른쪽에 수식을 보시겠습니다. 이게 위에서 순서대로 한번 수식을 써보면은 전압을 가해서 전하가 이동하고 W줄이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순서대로 이해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 정리입니다. 첫 번째, 전기회로입니다. 전기회로라는 것은 이렇게 부하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즉 모터나 스피커, 조명 등을 이용하여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부하입니다. 이 부하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전하가 이동해야 되는데요. 전하를 이동시키기 위해 필요한 원천이 전원입니다. 이렇게 전원이 있으면 전하가 이동할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통로를 전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하를 통해 이어주면 됩니다. 중간에 끊어주면 안 돼요. 자, 이제 부하를 끄거나 켜기 위해 필요한 것이 스위치입니다. 이 스위치는 이 전선 중간을 끊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끊어서, 자, 이렇게 스위치를 달면 이 부하를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로를 전기회로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전하량과 전류입니다. 이게 오른쪽 그림에서 이 전원에 의해서 전하 Q가 이동하여 부하를 통과합니다. 이 전원에 의해서 이 전하가 부하를 통과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전류라는 개념은 정해진 시간 동안 전하량이 얼마나 이동했는지 그 척도를 알기 위한 수치를 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류 I는 어떤 시간 동안 이동한 전하량 Q를 이용하여 나타낼 수 있는 척도입니다. 그래서 단위는 프랑스 공학자 앙페르라는 공학자 이름을 딴 암페어를 사용합니다. 자, 세 번째, 전압과 일의 관계입니다. 여기 오른쪽 전기회로에서 부하에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이 전원은 전하를 공급합니다. 여기서 전압이라는 것은 이 전원이 얼마큼 부하에
전하를 많이 공급하고 또 지속적으로 얼마나 공급할 수 있는지 그런 척도를 나타내기 위한 수치인데요. 그래서 전압 V 단위도 V 볼트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압과 일의 관계는 첫 번째, 이 회로에서 전원이 전압을 가해서 두 번째, 전기 회로를 통하여 전하가 이동하고 세 번째로 부하에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W는 QV라는 관계를 갖습니다. 이 부하에서 일을 많이 하려면, 즉 W가 크려면 전압을 많이 가해야 되고 전하가 많이 이동해야 됩니다. 자, 이것으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